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이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들이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수사하고 반갑습니다. 망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그 탄핵 전국의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넘은 지금 이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권의 막강한 무기가 생긴 만큼 검찰과 법원의 조작 날조 사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도 살리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살려내고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은 JTBC의 이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자, 그만큼 이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 이 JTBC 관련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도 찾아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요, 2016년 9월 29일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핵심 단체죠. 현재도 이 민주노총 이 본사 건물의 3층인가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이 촉발이 된 거예요. 물론 이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에 고발을 하면서 성명서에 대놓고 실명으로 윤석열, 최동욱 이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을 임명하라고 지령까지 내리기도 한 그런 단체입니다. 자,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 안종범과 최서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대표 및 이사, 전경련 회장단과 대기업 대표 등 총 87명이었고요. 피고발인 명단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 등 64명이 무더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하나그룹 등등 KT 엄청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상 이 뇌물죄와 특경법상 배임죄였습니다. 자, 검찰이 조사한 고영태, 노승일 등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맨 앞에는 위 사람은 피의자 안종범 외 86명에 대한 특정 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이 피의 사건을 관해서 진술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은 2016년 10월 8일이었고요. 이날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이 미르재단 설립 관련 이 기사들을 수집하는 한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등기 사항을 확인하고 미르재단에 대한 국세청 공시 자료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이 문체부의 비영리법인 이 감독 규정과 법인 설립 허가 이 담당자의 신원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과 및 의혹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수사 보고에 적었다라고 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 고발 의도를 알아야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고발인 대표, 그러니까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조사한 날은 10월 11일로 수사 착수 이후였고요. 기록 목록에 의하면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기 전에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자 체육계의 원로로 존경받는 그런 정동구에 대해서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피고발자인 정가를 조회했다는 것은요, 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검찰은 고발인을 조사한 당일에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과 최서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미르재단 이사장 김영수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피고발인 대부분이 전과 조회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고발장의 핵심 근거인 일명 이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이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들이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수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검찰이 고발인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발인 진술서는요. 고발인의 진정성과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데 그거를 제출을 안 해요. 이 검찰이. 만약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검찰은 수사를 보류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이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악의적인 고발일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인 진술 조서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규칙도 어긴 거고 검찰은 최소한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 이건 날조 수사에 불법 수사에 규정 위반에 법 위반에 가지가지 다 했습니다. 국가를 대리해서 공익을 실천하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이고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객관 의무이며 이렇게 해야지만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도 이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은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다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검사로서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고 완전히 불법 조작, 날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검찰이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안 지키고 법을 위반했으면 법원에서 이거 다시 해갖고 이거 왜 제출 안 하냐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야가 한 몸이 되듯이 법원과 검사가 한 몸이 돼요. 이게 뭔 놈의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삼성이라든지 등등등 이 뇌물죄로 엮어야 되는데 이 공소장을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야 이거는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노무현 때 그랬잖아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탄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본 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갖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뇌물로 절대 못 엮을 것 같은데 그럼 야 다시 써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알아서 다 수정해갖고 그래갖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자 저런 판사 그리고 검사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좌익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가 흥하고 국민들이 잘 살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탄압을 받고 사는 이유가 또 그렇게 만든 놈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 법원, 그리고 고용태를 비롯한 사기꾼들. 정말 이거 열받아서 못 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놈의 잘못된 점들을 또 이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좌절감만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겁니다. 그냥 있다고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잠도 자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 그냥 공사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그런 자유가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산 만큼 똑같이 더 잘해주진 못할 망정 똑같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소 이 언론사들 조중동이라든지 정치꾼들에게 휘말려서 현혹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빨리 정신 차리셔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함께 구해내야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